강남의 밤은 언제나 번쩍였다. 하지만 그 화려한 불빛 아래 민준의 심장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바 카운터 뒤에서 칵테일을 흔들며 또 한 번의 긴 밤을 준비했다. 민준은 28세. 강남의 고급 바루나에서 일하는 바텐더였다. 그의 손놀림은 예술에 가까웠고 손님들은 그의 칵테일만큼이나 그의 조용한 미소에 끌렸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었다. 민준은 게이였다. 그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기며 살아왔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그가 일하는 이 화려한 세계에서 진실은 위험한 무기였다. 그날 밤, 바에 들어선 여성이 모든 것을 바꿀 줄은 몰랐다. 수연, 32세. 부동산 재벌의 상속녀로 알려진 여성이었다. 그녀는 늘 그렇듯 완벽한 정장에 날카로운 눈빛으로 발을 훑었다. 민준은 그녀를 단골로 기억했다. 늘 샴페인을 주문하며 짧고 날카로운 대화로 사람을 압도하는 여자. 하지만 오늘 그녀의 눈빛은 달랐다. 무언가를 찾는 듯 민준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민준 씨, 오늘은 특별한 거로 줘요. 수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미소는 어딘가 도발적이었다. 민준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칵테일을 준비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 수연은 늘 그를 관찰하듯 바라봤다. 그녀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민준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수연은 민준을 레즈비언으로 오해하고 있었다. 그의 부드러운 말투, 세심한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절대 연애 얘기를 꺼내지 않는 점이 그녀의 오해를 부추겼다. 당신, 연애 안 하나요? 수연이 갑자기 물었다. 잔을 돌리며 그녀의 눈은 민준의 반응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날카로웠다. 민준은 순간 숨이 멎었다. 저는 일이 바빠서요. 그는 평소처럼 대답을 얼버무렸다. 하지만 수연의 미소는 더 깊어졌다. 그래요. 이상하네. 당신 같은 사람은 분명 누군가를 홀릴 텐데. 그녀는 말을 멈추고 민준을 더 깊이 파고드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혹시 여자를 좋아하나요? 민준의 손이 멈췄다. 칵테일 쉐이커가 순간 흔들렸다.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심장은 쿵쾅거렸다. 그녀는 뭘 알고 있는 걸까? 민준은 자신의 비밀을 들켰을까 두려웠다. 하지만 수연은 더 파고들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내일 또 올게요. 민준 씨, 우리 좀 더 친해져야겠어요. 그녀가 떠난 후 민준은 한참 동안 멍하니 발을 닦았다. 수연의 말투, 그 눈빛, 그리고 그녀가 남긴 미묘한 긴장감. 이 모든 것이 그의 일상을 뒤흔들기 시작했다. 다음 날, 반은 평소보다 더 북적였다. 민준은 정신없이 칵테일을 만들며 손님들을 상대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문 쪽으로 향했다.
수연이 올까? 그녀는 왜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걸까? 민주는 그녀의 의도를 읽을 수 없었다. 수연은 약속대로 나타났다. 이번엔 그녀 옆에 낯선 남자가 함께였다. 그는 지훈. 30세. 수연의 오랜 친구이자 성공한 IT 기업가였다. 지훈은 수연과 달리 따뜻한 미소를 지녔지만 그의 눈빛에도 무언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다. 민주는 그를 처음 보았지만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을 받았다. 민준 씨. 이쪽은 제 친구 지훈이에요. 수연이 지훈을 소개하며 말했다. 지훈이도 당신 칵테일 팬이 될 거예요. 지훈은 민준을 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수연이 말 많이 하던데요. 민준 씨. 기대돼요. 민준은 미소로 답했지만 마음속은 복잡했다. 지훈의 미소는 이상하게도 그의 가슴을 뛰게 했다. 수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마치 무언가를 계획한 듯한 표정이었다. 그날 밤. 바가 문을 닫은 후 민주는 혼자 남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다. 수연은 왜 자신을 레즈비언으로 오해하는 걸까? 그리고 지훈은 왜 그렇게 자신을 편안하게 느끼게 하는 걸까? 그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왔지만 지훈의 미소는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민주는 몰랐다. 그날 밤 수연이 발을 떠나며 지훈에게 속삭인 말을. 지훈아. 저 사람. 뭔가 특별해.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근데 수연아. 넌 왜 저 사람한테 그렇게 관심이 많아? 수연은 미소로 답했다. 그냥. 감이야. 민준 씨. 우리 인생을 바꿀지도 몰라. 민준의 삶은 이제 막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수연의 오해. 지훈의 등장. 그리고 그들 사이에 얽힌 감정의 실타래는 점점 더 복잡해질 것이었다. 민주는 다음 날도 여느 때처럼 바에 출근했다. 하지만 마음은 어제와 달랐다. 지훈의 미소가 자꾸만 떠올랐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심장이 말을 듣지 않았다. 수연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바에 나타났다. 그녀는 혼자였다. 민주는 그녀가 지훈을 데려오지 않은 것에 묘한 실망감을 느꼈다. 수연은 늘 그렇듯 샴페인을 주문하며 민준을 관찰했다. 민준 씨. 어제 지훈이 어땠어요? 그녀가 물었다. 민준은 순간 당황했다. 좋은 분 같던데요? 친절하고 그는 말을 흐렸다. 수연은 고개를 기울이며 웃었다. 지훈이.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죠. 근데 민준 씨. 혹시 지훈이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민준은 숨이 턱 막혔다. 그게 무슨. 그냥 손님이시잖아요. 그는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다. 하지만 수연의 눈은 그의 떨리는 손을 놓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럼 됐어요. 그냥 궁금해서. 수연은 잔을 들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의미심장했다. 그날 밤, 민주는 집으로 돌아오며 혼란스러웠다. 수연은 왜 자꾸 자신을 떠보는 걸까? 그리고 지우는 왜 그의 마음을 이렇게 흔드는 걸까? 그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기며 살아왔지만 지훈을 만난 순간부터 그 벽이 조금씩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며칠 후 지훈이 다시 바에 나타났다. 이번엔 혼자였다. 그는 민준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수연이 바쁜가 봐요. 그래서 저 혼자 왔어요. 괜찮죠? 민준은 미소로 답했다. 물론이죠. 뭘 드릴까요? 지호는 맥주를 주문하며 민준과 가볍게 이야기를 나눴다. 대화는 자연스러웠고 민준은 점점 지훈에게 끌리는 자신을 느꼈다. 지훈은 민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줬고 그의 농담에 민준은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하지만 그 순간 바에 또 다른 손님이 들어섰다. 민준의 옛 연인 혁수였다. 혁수는 29세. 민준과 대학 시절 짧지만 강렬했던 연애를 했던 남자였다. 그들은 서로의 성정체성을 숨기기 위해 결국 헤어졌지만 민준은 혁수를 잊지 못했다. 혁수는 민준을 보자마자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아픔이 스며 있었다. 오랜만이야. 민준아. 민준은 순간 얼어붙었다. 지호는 두 사람 사이의 묘한 분위기를 눈치챘다. 그는 조용히 맥주를 마시며 상황을 지켜봤다. 혁수는 민준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 여전히 여기서 일해. 잘 지냈어. 민준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혁수의 등장은 그의 모든 방어를 무너뜨렸다. 지호는 그 모습을 보며 무언가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친구분이시죠? 지훈이 갑자기 끼어들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구석이 있었다. 민준은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옛날 친구예요. 혁수는 지훈을 흘깃보며 말했다. 민준이 친구 맞네? 근데 너 민준이한테 왜 이렇게 관심 많아? 지훈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좋은 사람 같아서요. 그 순간 바 안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민준은 두 사람 사이에서 어쩔 줄 몰랐다. 혁수의 갑작스러운 등장, 지훈의 미소, 그리고 수연의 오해. 모든 것이 그의 삶을 뒤흔들고 있었다. 그날 밤, 민준은 집으로 돌아오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혁수는 과거였고, 지훈은 아직 정의할 수 없는 존재였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의 비밀은 점점 더 숨기기 어려워지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민준은 매일 밤바에서 일하며 혁수와 지훈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다. 혁수는 그의 과거였지만 지훈은 그의 마음을 다시 뛰게 만드는 존재였다. 그는 두려웠다. 자신의 성정체성을 드러내면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짓눌렀다.
수연은 여전히 바에 나타났다. 그녀는 민준을 관찰하며 점점 더 깊은 대화를 시도했다. 민준 씨, 혹시 숨기고 싶은 게 있나요? 그녀가 어느 날 물었다. 민준은 순간 숨을 멈췄다. 숨길 게 왜 있겠어요? 그냥 평범한 바텐더일 뿐인데. 그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믿지 않는 눈치였다. 그래요. 근데 민준 씨, 사람들 다 비밀이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녀는 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저도 오해받은 적이 많아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는 거. 힘들죠. 민주는 그녀의 말에 놀랐다. 수연은 억만장자. 완벽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도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호기심을 느꼈다. 수연 씨도 비밀이 있나요? 그녀는 미소로 답했다. 누구나 있죠. 언젠가 말해줄지도요? 그날 밤, 지훈이 다시 바에 나타났다. 이번엔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그는 민준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민준 씨,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 닫고 나서.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은 불안했다. 지훈이 뭘 말하려는 걸까? 그는 혹시 자신의 비밀을 눈치챈 걸까? 바가 문을 닫은 후 민준과 지훈은 바 안의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지훈은 망설이다 입을 뗐다. 민준 씨, 저 사실 수연이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수연이가 민준 씨를 좋아해요. 근데 저도 민준 씨가 좋아요. 민준은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지훈의 고백은 예상치 못한 폭탄이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지훈 씨, 저를 잘못 아셨어요.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도 게이예요. 그래서 민준 씨가 편하게 느껴졌어요. 수연이는 몰라요. 그녀는 민준 씨를 레즈비언으로 오해하고 있고 저한테 민준 씨를 소개하려 했어요. 근데 저는 민준 씨를 보고 진심으로 끌렸어요. 민준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놀랐다. 지훈도 게이였다. 그리고 수연의 오해는 이 모든 혼란의 시작이었다. 그는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도 게이예요. 하지만 아무도 몰라요. 제발. 비밀로 해주세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세요. 저도 비밀로 살아왔으니까요. 두 사람은 그날 밤 처음으로 진심을 나눴다. 민준은 지훈에게 자신의 과거를 조금씩 털어놓았다. 혁수와의 연애, 그리고 그를 잃은 아픔. 지훈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했다. 하지만 그 순간 바 문이 벌컥 열렸다. 수연이었다. 그녀는 두 사람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민준 씨, 지훈이, 이게 뭐야? 민준과 지훈은 동시에 얼어붙었다. 수연은 그들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를 깨달았다. 너희. 둘 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민준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의 비밀이 드러난 걸까? 수연은 어떻게 반응할까? 그리고 지훈은 이 상황에서 그를 지켜줄 수 있을까? 수연은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민준과 지훈을 번갈아 바라봤다. 민준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긴장했다. 그의 비밀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수연 씨, 이건 민준이 말을 꺼내려 했지만 수연이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설명 안 해도 돼요. 수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감정이 억눌려 있었다. 저 오해했네요. 민준 씨가 레즈비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훈이랑 연결하려 했던 거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근데 둘 다 게이였던 거죠.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부정할 수도, 숨길 수도 없었다. 지훈이 나섰다. 수연아. 화내지 마. 민준 씨도 나도 그냥 우리 자신을 숨기고 살았을 뿐이야. 수연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았다. 화난 거 아니에요. 그냥 놀랐어요. 그리고 그녀는 민준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민준 씨. 미안해요. 제가 멋대로 오해했어요. 민준은 그녀의 말에 놀랐다. 수연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따뜻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연 씨, 괜찮으신 거예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숨기고 싶은 게 많아요. 민준 씨. 지훈이. 우리 셋 다 비슷한 아픔을 안고 사는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은 민준에게 큰 위로가 됐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비밀을 누군가와 나누며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후. 혁수가 다시 바에 나타났다. 그는 민준을 보자마자 다가와 말했다. 민준아. 우리 얘기 좀 해. 민준은 혁수를 피해왔지만 더는 피할 수 없었다. 그는 혁수를 작은 테이블로 안내하며 물었다. 혁수야. 왜 온 거야? 우리 끝난 거잖아. 혁수는 고개를 저었다. 끝난 거 아니야. 난 아직도 널 잊지 못했어. 그리고 너. 그 남자랑 뭐야? 지훈. 그 사람. 너한테 관심 있는 것 같던데? 민준은 당황했다. 혁수의 질투심이 느껴졌다. 그는 차분히 대답했다. 혁수야. 지훈 씨는 그냥 친구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혁수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민준아. 나 아직도 너 사랑해. 다시 시작하자. 민준은 그의 손을 뿌리쳤다. 혁수야. 우리 안 돼. 너도 알잖아.
우린 서로를 너무 아프게 했어. 그 순간 지훈이 바에 들어섰다. 그는 민준과 혁수의 모습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민준은 지훈의 눈빛에서 상처를 읽었다. 그는 혁수에게 말했다. 미안해. 혁수야. 나 이제 다른 길을 가고 싶어. 혁수는 민준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이고 떠났다. 민준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홀가분했다. 그는 지훈에게 다가가 말했다. 지훈 씨, 미안해요. 방금. 지훈은 미소로 답했다. 괜찮아요. 민준 씨. 저도. 과거에서 자유롭지 못했으니까요. 두 사람은 그날 밤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민준은 아직도 두려웠다. 그의 비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 그의 삶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수연은 정말로 그들의 비밀을 지켜줄까? 민준의 삶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지훈과의 관계는 깊어졌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성정체성을 공개할 용기가 없었다. 수연은 그들의 비밀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민준은 불안했다. 그녀는 억만장자였다. 그녀의 세계는 민준과는 너무 달랐다. 어느 날 수연이 바에 찾아와 민준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 민준 씨, 제 파티에 초대하고 싶어요. 지훈이도 올 거예요. 민준은 망설였다. 수연의 파티는 강남의 상류층이 모이는 자리였다. 그는 그런 세계에 어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수연은 고집스러웠다. 민준 씨. 그냥 와요. 재미있을 거예요. 결국 민준은 지훈과 함께 파티에 참석했다. 파티는 수연의 펜트하우스에서 열렸다. 화려한 샹들리에, 끝없이 펼쳐진 서울의 야경, 그리고 값비싼 샴페인. 민준은 어색함을 감추지 못했다. 지훈은 그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긴장 풀어요. 그냥 우리끼리 즐기면 돼요? 민준은 그의 말에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다. 파티에서 그는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다. 혁수였다. 혁수는 수연의 초대를 받고 온 것이었다. 혁수는 민준과 지훈을 보며 다가왔다. 민준아. 여기서 뭐해? 이런데 어울리는 사람 아니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비아냥이 묻어 있었다.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지훈이 나섰다. 혁수 씨. 민준 씨는 제 친구예요. 여기 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죠. 혁수는 지훈을 노려보며 말했다. 친구. 웃기네. 민준이. 너 진짜 이 사람 좋아하는 거야? 민준은 숨이 막혔다. 파티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그는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지훈이 그의 손을 꽉 잡았다. 민준 씨. 괜찮아요. 제가 곁에 있어요. 그 순간 수연이 나타났다. 그녀는 상황을 눈치채고 혁수에게 말했다.
혁수 씨.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민준 씨는 제 손님이에요. 혁수는 입을 다물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는 결국 자리를 떠났다. 민준은 수연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수연 씨 고마워요. 수연은 미소로 답했다. 민준 씨. 저도 예전에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날 밤. 민준은 지훈과 함께 펜트하우스의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다. 지훈이 말했다. 민준 씨. 우리 진짜로 시작해볼까요? 민준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훈 씨.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민준은 바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 누군가 그의 성정체성을 소셜미디어에 퍼뜨리고 있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민준은 바에 출근할 때마다 손님들의 수군거림을 느꼈다. 저기 저 바텐더. 게이래. 진짜. 그래서 그렇게 부드럽게 굴던 거야. 민준은 그 말들이 칼처럼 심장을 찔렀다. 그는 자신의 비밀이 어떻게 새어나갔는지 알 수 없었다. 혁수일까? 아니면 수연? 그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랐다. 지호는 민준을 위로하려 했다. 민준 씨. 신경 쓰지 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린 우리예요. 하지만 민준은 두려웠다. 그는 일자리를 잃을까봐. 친구들을 잃을까봐 두려웠다. 그는 지훈에게 말했다. 지훈 씨. 이 모든 게 너무 무서워요. 지훈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저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민준 씨를 만난 후로 저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민준은 지훈의 말에 용기를 얻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바의 매니저는 민준에게 조용히 말했다. 민준 씨. 소문 때문에 손님들이 좀 불편해하고 있어요. 잠시 쉬는 게 좋을지도. 민준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바텐더로서의 삶을 사랑했다. 하지만 이제 그마저도 위협받고 있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혼자 울었다. 그날 밤. 수연이 민준의 집으로 찾아왔다. 그녀는 민준의 눈물을 보고 놀랐다. 민준 씨. 무슨 일이에요? 민준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소문. 매니저의 말. 그리고 그의 두려움. 수연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말했다. 민준 씨. 저 때문이에요. 제가 실수했어요. 민준은 놀라 그녀를 바라봤다. 수연 씨. 무슨 뜻이에요? 수연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제가 파티에서 친구들에게 민준 씨와 지훈 씨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두 사람이 멋지다고 생각해서. 근데 그게 소문으로 퍼진 것 같아요. 미안해요. 민준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다. 하지만 수연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음을 알았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수연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준 씨. 제가 책임질게요. 저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 그녀는 다음 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개적으로 글을 올렸다. 민준 씨와 지훈 씨는 제 친구예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멋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사랑을 존중해 주세요. 수연의 글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일부는 그녀를 비난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민준은 그녀의 행동에 감동받았다. 수연의 글은 민준과 지훈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다. 민준은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다. 그는 바에 돌아가 매니저에게 말했다. 저 그만두지 않을게요. 제가 어떤 사람이든 전 최선을 다해 일할게요. 매니저는 그의 결심을 존중했다. 소문은 여전히 있었지만 민준은 더 이상 그 말들에 흔들리지 않았다. 지호는 그의 곁에서 늘 힘이 되어 주었다. 하지만 혁수는 여전히 민준을 놓지 못했다. 그는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민준아. 너 지훈이랑 행복한 척하지 마. 너도 알잖아. 우리가 진짜였어. 민준은 혁수의 메시지에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그는 이제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다. 그는 혁수에게 단호히 답했다. 혁수야. 미안해. 난 이제 지훈이랑 행복해. 혁수는 결국 그의 선택을 받아들였다. 그는 민준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너 행복하길 바랄게. 민준과 지훈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상처를 치유했다. 수연은 그들의 가장 큰 응원군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LGBT 커뮤니티를 위한 자선 행사를 열었다. 민준과 지훈은 그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손을 잡고 나타났다. 그 순간 민준은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됐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지만 그는 지훈과 수연이 곁에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다. 시간이 흘렀다. 민준과 지훈은 이제 공개적으로 연인이었다. 그들은 강남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민준은 여전히 바에서 일했고 지훈은 그의 꿈을 응원하며 곁에 있었다. 수연은 자신의 삶도 변화시켰다. 그녀는 자신의 비밀 그녀가 바이섹슈얼이라는 사실을 공개했다. 그녀는 민준과 지훈에게서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다. 너희 덕분에 나도 나 자신을 받아들였어.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민준은 바에서 손님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내며 말했다. 저는 게이예요. 그리고 그게 저를 정의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민준이에요. 어느 날 민준은 바에서 낯익은 얼굴을 만났다. 혁수였다. 그는 민준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 진짜 행복해 보인다. 나 이제 진심으로 축하해. 민준은 그의 말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혁수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고마워. 혁수야.
그날 밤, 민준과 지호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사랑은 그들을 자유롭게 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민준, 지훈, 그리고 수연은 서로의 곁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갔다. 그리고 그들은 알았다.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결국 모두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